하이빈의 책 읽기. 생각의 탄생. 다빈치에서 파인먼까지 창조성을 빛낸 사람들의 13가지 생각 도구. 로버트 루스 번스타인, 미셸 루드번스타인 지음. 지난 시간에는 생각을 다시 생각하기에서 마지막 느낌, 감정, 직관의 사용법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살펴볼 부분은 생각도구 13가지 중에서 바로 세 번째 도구, 추상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추상화는 곧 단순화이다. 모든 추상화는 단순하다. 피카소나 윌슨, 커밍스가 한 것과 같은 뛰어난 추상 작업은 그때까지 드러나지 않던 특성과 관계를 단순화를 통해 드러내는 일이었으며, 그 결과 새롭고 다의적인 통찰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다. 위 사례들이 알려주는 또 다른 진실은 가장 단순한 추상이 파악하거나 고안하기가 가장 어려운 반면 가장 중요한 통찰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수학을 예를 들어보자. 수학은 오로지 추상의 장이다. 수의 개념은 언제 어디서 무엇에나 적용이 가능한 추상의 진수다. 우리는 수를 현실 세계와는 별도의 장에서 다룰 수 있다. 그 자체는 하나의 추상인 0이며 실제하지 않는 것인 동시에 모든 수의 기반이 된다. 이론 물리학자 폴 디렉은 수학은 모든 종류의 추상적 개념을 다루기에 적합한 도구다. 수학의 세계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수학자 필립 데이비스와 로이벤 허시는 추상화는 지성 그 자체의 특징이거나 그것의 동의어라고 단언한다. 모든 과학이론과 법칙은 놀랄 만큼 강력하고 통찰력 넘치는 추상이다.
중력장 안에서는 어떤 물체든지 모양, 크기, 밀도, 색, 조직, 단단함, 구성 등과는 상관없이 점집합으로 표시된다. 물리학자들은 생쥐조차 달이라는 용수철 위에 얹혀있는 점집합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생쥐가 얼마나 높이 전파할 수 있는지를 아주 정밀한 방정식으로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속도, 가속도, 온도, 밀도의 개념 등의 추상은 너무나 보편적인 것이어서 모든 것에 적용이 가능하다. 자, 이 생쥐 스프링 모양, 자, 끼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수학, 과학이론과 법칙, 그 다음 말에 대해서, 단순화에 대해서 얘기 나오네요. 볼까요? 말 역시 추상을 빌어 발설된다. 수많은 단어들, 예를 들어 사랑, 진실, 명예, 의무 등은 대단히 복잡한 개념들을 나타내고 있다. 작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방대한 텍스트에서 이런저런 단어를 추출하여 서술 문장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나 문학에서의 추상이란 그 이상의 깊이가 있다. 세뮤얼 존슨은 문학에서 이루어지는 추상화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문학이 하는 일은 개체가 아닌 종을 들여다보는 것이며 전체를 포괄하는 속성과 주된 형상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한 종을 특징 짓는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미미한 차이는 무시해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소설가 윌라 케이트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짓는다. 예술가의 보다 높은 단계는 단순하다. 그것은 실로 고급 작업의 전부라고 해도 무방하다. 없어도 되는 관습적 형식과 무의미한 세부를 골라내고 전체를 대표하는 정신만을 보존하는 일이다. 몸 역시, 몸 언어 역시 추상이다. 실제로 몸으로 말하기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어서 셈법과 마찬가지로 이질적인 문화 사이에서도 통용된다. 세계 어딜 가나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몸짓을 사용한다. 얼굴을 찡그리거나 제스처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본의 노나, 서구의 발레, 현대무용같이 몸으로 표현되는 정확한 언어, 즉 몸짓 하나, 동작 하나에 의미가 응축되어 있는 언어를 만나기 위해 돈을 지불하기도 한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무용에서 추상은 본질에 닿아 있으며 개념을 정제한다. 조각가 헨리 무어의 말을 빌리자면 무용은 가장 위대한 직접성과 강렬함을 낳는다. 이 본질적인 직접성은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우리는 휘파람을 불 때 곡의 일부를 발치하는 식으로 관현악 대작이나 팝 음악을 추상화한다. 또한 우리는 막 읽은 책을 누군가에게 요약해서 말해주면서 추상화를 한다. 또한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도 TV 가이드나 신문에 실린 한 줄짜리 안내 기사를 보고 고르는데 이건 역시 추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신문이나 잡지의 헤드라인을 보고
그 기사를 읽을지 말지 결정하는 식으로 추상에 의존한다. 학생들 역시 셰익스피어의 고전 희곡 원본보다 요약본을 더 자주 찾는다. 캐리커처 역시 추상의 일종이며 어떤 개인의 이니셜이라고 할 만하다. 심지어 경구도 추상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연륜이 가져다 준 지혜와 경험을 몇 단어로 축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제때 한 바늘이 그 뒤에 9바늘을 던다 같은 영어 속담처럼 이 모든 숫자, 단어, 몸짓 등은 너무도 기초적이고 단순해서 크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추상의 본질이란 것은 우리가 혼잣말로 우리 아이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항상 추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주 극소수만이 새로운 수학을 고안하고 새로운 자연법칙을 발견하며 새로운 각도에서 인물의 그림을 해석하고 새로운 몸짓 언어를 개발해낸다. 그런 일들은 이루기 어렵고 성공 사례 또한 매우 드물다. 피카소는 단순하고 군더더기 없는 그림을 배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그듭 언급하고 있다. 그는 그 과정을 하나씩 익혀야 했다. 커밍스 역시 그의 창작 노트를 보더라도 시가 단순성을 획득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는가가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자신이 본 현실의 복잡함과 혼란스러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쉬운 일이었다고 말한다. 추상화는 다른 모든 분야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다. 마크 트웨인이나 어니스트 헤밍웨이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은 편집자에게 원고가 지나치게 길어져서 유감이라는 편지를 썼다. 그들은 한결같이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윈스턴 처칠은 5분짜리 얘기거리를 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 수는 있지만 말할 시간이 5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걸 위해서 하루 동안 꼬박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시인 에드윈 A. 로빈스는 젊어서 짧은 시를 쓰다가 점점 긴 시를 썼는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나이가 60이 넘고 보니 시를 짧게 쓰는 것이 너무 힘들구나. 이처럼 글쓰기의 본질은 종이 위에 단어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골라내고 버리는 데 있다. 교사들은 막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느 정도 배움이 진척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한다. 이유는 그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단순화시켜 가르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학 수업이 처음 시작될 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단순한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도 위대한 과학자들의 업적이 실려 있다. 갈릴레오, 뉴턴, 다윈, 파스투에르, 맨델, 퀴리, 왓슨, 크릭 등의 업적에 대해 잠시라도 생각해 본다면 놀라게 될 것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과학의 가장 중요한 발전들이 가장 복잡한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가장 단순한 것들이다. 기초 원리는 저변의 단순성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현실의 복잡성을 꿰뚫고 단순한 원리를 발견하는 일은 위대한 천재성을 요구한다. 피카소는 가장 추상적인 것이야말로 현실성의 정점에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가 하면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더 큰 일반성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은 추상성 속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추상화가 고도화될수록 일반화의 영역은 더 확대된다 라고 썼다. 리처드 파인먼은 이보다 간결하게 적어놓고 있다. 현상은 복잡하다. 법칙은 단순하다. 버릴 게 무엇인지 알아내라. 오늘 생각도구 세 번째 추상화 중에서 추상화는 곧 단순하다 라는 부분 함께 했습니다.